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팅 사고력 심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나만의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변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기 앱을 만들고 또 계산기 앱에 필요한 문제를 분해하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고등학생 A는 요즘 부쩍 살이 쪄서 고민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만 있다 보니 3개월 전에 비해 5kg이나 살이 쪘어요. 저녁을 샐러드로 대체하고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공복 몸무게를 재고 BMI 지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계산이긴 하지만 매번 포털 사이트에 BMI 계산기를 찾으려니 귀찮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암산을 하거나 핸드폰의 기본 계산기를 사용하자니 여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BMI 지수를 간단하게 계산해주는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BMI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앱 인벤터에서 계산하기를 어떤 블록을 이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BMI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BMI 지수란 바디 매스 인덱스의 줄임말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BMI 지수 계산은 몸무게에서 키 곱하기 키를 나누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BMI 지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키와 몸무게가 되겠죠? 우리는 이따가 앱 인벤터에서 나누기 곱셈 블록을 이용해서 이 BMI 지수를 계산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로 변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변수는 사용자가 저장하고 싶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그 변수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죠. 햄버거를 입력하면은 햄버거가 되고 피자를 입력하면 피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인데요. 혹시 마리오 게임 해보셨나요? 마리오 게임에서 마리오가 버섯을 먹으면 목숨이 올라가고 악당과 부딪히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텐데요. 그때 목숨이나 점수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는데요. 전역 변수는 앱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지역 변수는 좁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게 될 변수 블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전역 변수 만들기 블록은 말 그대로 이제 변수를 만드는 블록인데 중간에 이름 칸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변수의 값을 가져오는 가져오기 블록, 변수 값을 지정하는 지정하기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블록은 지역 변수를 만들고 초기 값을 지정하는 블록인데 실행 블록의 홈이 위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변수는 숫자, 문자, 참, 거짓 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블록을 보면은 숫자 변수를 만들고 가장 처음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두 블록들은 각각 문자, 참, 거짓을 설정한 변수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면서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실습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계산기이기 때문에 캘큘레이터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계산기 캘큘레이터에 들어가면은 일관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화면이 나오고요. 우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팔레트에서 레이블 컴포넌트를 배치한 후 간단 계산기라는 앱의 이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앱의 제목을 테스트 속성에 직접 타이핑해서 적어주도록 할게요. 간단 계산기. 글꼴의 크기는
30으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앱의 제목이기 때문에 조금 키워주고요. 이제 텍스트 박스를 2개를 차례로 배치를 해볼 건데 이건 각각 숫자를 적는 칸이 될 거예요. 그 밑에는 버튼을 4개를 가져와서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버튼이 되어줄 건데요.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름이랑 텍스트 속성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버튼은 텍스트 위에 더하기라고 보이게 표현을 하고, 빼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빼기로 하고, 그리고 텍스트 속성도 빼기라고 직접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곱하기 라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 속성 역시 곱하기라고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버튼의 이름과 속성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아래에는 텍스트 박스를 또 배치를 할 건데요. 이 텍스트 박스는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결과라고 바꿔주고 이렇게 계산기 앱의 컴포넌트 배치를 완성을 합니다. 스크린 1을 눌러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버튼들이 보기 좋게 정렬해주기 위해서 레이아웃 팔레트에서 수평 배치를 이용할 거예요. 수평 배치를 가지고 온 후에 그 안에 버튼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튼들의 너비가 좀 긴 것 같죠? 그래서 레이아웃과 버튼들을 보기 좋게 배치하기 위해서 수평 배치를 누른 후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 보고요. 그 안에 있는 버튼들도 각각 부모 요소에 맞춰서 너비가 고루고루 보이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컴포넌트를 잘 배치해 보았는데요. 변수 블록과 계산 블록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통 블록 중에서 변수에 가서 전역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 값의 초기 값은 0으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총 3개 만들 건데요. 변수 이름은 각각 숫자 1, 그리고 숫자 2 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텍스트 박스에 나올 결과까지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 값들은 각각 텍스트 박스에 사용자가 직접 적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이 자동으로 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텍스트 박스 1, 2, 그러니까 숫자 1, 숫자 2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결과 텍스트 박스에는 그러면 어떤 자동 계산이 들어갈지 넣어주어야겠죠? 그래서 지정하기, 전역 변수 결과값을 가져오고 이번에는 플러스가 들어갈 수 있게 수학 블록에서 플러스 블록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변수인 숫자 1과 숫자 2를 직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결과 안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정하기 결과의 텍스트 값에는 이렇게 배경색을 결과로 일단 바꾸고요. 결과 텍스트 값으로 바꾸고 가져오기
전역 변수 결과값을 넣으면 결국에는 위에서 덧셈이 된 값이 이 안에 들어가서 결과 텍스트 박스에 결과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게 모두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전역 변수 1, 2는 각각 텍스트 박스의 내용이고 결과는 그 두 개를 더한 값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텍스트 박스에 그게 나온다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주시고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 블록들을 복제를 해서 이용을 해볼게요. 총 4가지 복제를 하고 우선 빼기부터 해봐야겠죠. 빼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학 블록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블록을 가져오고 플러스 블록이었던 거를 마이너스 블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빼기가 금방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곱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이번에는 더하기 블록 대신 곱하기 블록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숫자 1, 숫자 2 변수들을 넣어주면 제 결과에는 곱하기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기 블록을 새롭게 가져오고 그 안에 숫자 1, 숫자 2 변수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간단 계산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에 가서 AI 컴패니언을 연결하고요. QR코드를 인식해 줍니다. 이제 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계산기 텍스트 박스 안에 좀 이상한 말들이 적혀 있네요. 텍스트 박스 속의 내용을 지워주려면은 아까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힌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힌트의 내용을 바꿔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말을 써주고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서는 두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직접 힌트에 타이핑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텍스트 박스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를 힌트로 적어줍니다. 결과 적어주면은 이렇게 어플의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힌트는 텍스트 박스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플에서 보기에 글씨가 좀 가운데로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 칸의 텍스트 박스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렬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랑 너비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높이를 조금 키워주면은 그래도 앱을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숫자 칸이 크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높이를 바꿔주고 보이는 숫자의 크기도 좀 커져 보일 수 있도록 글꼴 크기도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박스의 구성도 변경을 해보았으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화면 미러링을 통해 바뀐 계산기를 살펴보면은 힌트에 있는 글씨가 커진 게 보이죠? 자, 이제 한번 숫자를 직접 제가 스마트폰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을 쓰고 12를 쓰고 곱하기를 눌렀더니 120이 되었네요. 15를 쓰고 5를 쓰고 더하기를 눌렀더니 20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비만도 계산이기 때문에 BMI 테스트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앱에 들어오면은 우선 컴포넌트들을 먼저 배치를 할 건데 그 전에
수평 정렬을 모두 가운데로 맞추고 시작을 할게요. 레이블을 가져오는데요. 이 레이블도 아까 간단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이 앱의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앱 이름은 비만도 계산기라고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앞선 간단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속성에 적어준 후에는 글꼴의 크기나 정렬을 좀 바르게 해줘 볼게요. 우선 글꼴 크기는 30 정도로 늘리고요. 그리고 글꼴은 회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조금 바꿔보았고요. 이제 키 몸무게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수평 배치를 우선 가져오고 그 안에 레이블 컴포넌트와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들을 각각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키, 몸무게를 각각 적어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우선 레이블 컴포넌트 가져오고요.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선 키가 나올 수 있게 키에 대해서 먼저 적어 볼 건데 그 밑에는 몸무게를 적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수평 배치 안에 레이블이랑 텍스트 박스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키 입력하는 칸, 몸무게 입력하는 칸이 눈에 보이기에도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레이블 2에 키가 표시가 되도록 우리가 바꿔줄 거고요. 그 전에 텍스트 박스 이름을 키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레이블 2 역시 마찬가지로 키라고 보일 수 있게 문구를 키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키를 입력하는 칸인 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그 아래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맞아요. 몸무게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박스의 이름도 몸무게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에 입력하는 칸을 예쁘게 만들어 보았고요. 조금 더 배치가 예뻐 보이려면은 수평 배치의 너비를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 배치의 첫 번째 수평 배치를 부모 요소에 너비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레이블도 수평 배치도 바꿔주는데 레이블도 역시 부모 요소에 맞추기 전에 픽셀로 한번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의 크기나 배치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레이블은 조그맣게 만들고 입력하는 칸을 조금 더 길게 만들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몸무게의 칸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레이아웃, 수평 배치 레이아웃은 모두 부모 요소에 맞추고 글씨가 써져 있는 레이블은 50 정도로 한 다음에 그 옆에 입력하는 칸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부모 요소에 맞춰 볼게요. 이렇게 키를 입력하는 칸, 몸무게를 입력하는 칸이 잘 정렬이 됐으면 버튼을 가져올 건데요. 이건 이제 계산하기 버튼이 될 거예요. 텍스트 속성에도 바꿔주어서 버튼 위에 보이는 문구도 바꿔줘 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기 버튼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결과값이 출력되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은 결과가 되고요. 우리가 앞서서 했던 텍스트 박스에 보면은 힌트가 적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힌트를 바꿨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힌트를 미리 바꾸고 갈게요. 키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의 힌트는 미터로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몸무게를 적는 텍스트 박스의 힌트는 킬로그램으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숫자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 칸의 힌트에는 결과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들이 모두 가운데에 보일 수 있도록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 이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BMI에 관한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넣을 건데 우선 파일 올리기에서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이 BMI 파일은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도 좋고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우선 미디어에 BMI 이미지를 넣어 놓고요. 우리 이미지 컴포넌트를 밑에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내가 올린 이미지를 선택해 준 후에 너비가 좀 길기 때문에 너비를 자동으로 다시 한번 맞춰주고 부모 요소로 다시 한번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동을 누르면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눈 안에 다 보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블록으로 넘어와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간단 계산 앱과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전역 변수는 각각 키, 몸무게, 결과가 되겠죠? 첫 번째 전역 변수 이름은 키가 되겠고 그 다음 전역 변수 이름은 몸무게, 마지막 전역 변수 이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초기값은 0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변수 블록 중에 지정하기 블록을 가져온 후에 전역 변수의 키를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그 옆에는 키 텍스트 박스 블록 카테고리에서 키 텍스트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키라는 변수 안에는 키 텍스트 박스에 사람들이 쓴 미터로 된 키가 들어가게 되고요. 몸무게도 동일하게 몸무게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이제 변수 블록 중에 지정하기 블록을 다시 한번 가져온 후에 전역 변수 결과를 선택해 줄 거예요. 결과에는 우리가 수학 블록을 이용해서 계산을 다 한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 블록에 들어가면은 BMI 계산에 맞게 조합을 해줄 수가 있어요. BMI 계산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죠? 그 계산법에 맞춰서 넣어볼게요. 나누기 블록을 가져오고 곱하기 블록을 그 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몸무게에서 키 곱하기 키를 한 값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맨 앞에 몸무게를 넣어주고 뒤에는 키 곱하기 키가 될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에 이 전역 변수 결과값이 들어가도록 코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 텍스트 박스에 계산이 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져오기 전역 변수 결과를 했습니다. 이제 이 블록들을 계산하기 버튼이 클릭됐을 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전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역 변수를 지정해주고 초기값이 0으로 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미러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컴패니언을 이용해서 비만도 계산기가 잘 테스트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AI 컴패니언의 QR코드를 스캔해주고 비만도 계산기에 키와 몸무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키에는 미터 단위로 된 키를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폰에 자판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만도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를 통해서 간단 계산 앱과 BMI 지수를 계산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통해 변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앱 인벤터에서 변수 블록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나 저장하고 싶은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값이 입력될 경우에는 기존에 저장되었던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계산을 해주는 앱도 만들 수 있고 게임 앱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유용하겠죠? 오늘 만든 앱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수정하고 싶거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